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억 5천 들고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명박이 방해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2010년에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은 거의 민간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에 없이 제가 당선돼버린 거죠. 토지 불로소득을 왜 개발업자들이 다 가지느냐. 반드시 공공개발로 환원하겠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여자 누가? 이재명 시장께서는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장을 안 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이재명은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100% 공공개발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 합작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은 토지 면적 92만 제곱미터에 총 1조 6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일이 3억 5천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1조 6천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3억 5천이라는 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여러 민간 업체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성남애들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는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성남애들의 총 납입 자본금은 50억이고 이 중에 3억 5천을 화천대유와 청화동인이 납입한 겁니다. 즉 3억 5천만 원은 회사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일 뿐입니다. 이 자본금 3억 5천만 원으로는 당연히 사업지구 전체에 땅을 살 수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총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럼 이 1조 6천억 중에 성남시는 얼마를 부담했을까요? 0원입니다. 성남애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으로 25억을 납부하긴 했지만 그 25억은 실제 개발 진행 비용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즉, 총 사업비 1조 6천억은 모두 민간업체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1조 6천억 원은 쏙 빼고 자본금 3억 5천만 얘기하며 3억 5천만 원 넣어서 1조를 벌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십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부동산이 아주 나쁠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분양 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서 분양 시장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미분양이 속출해가지고 전국에.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을 너무 안 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빚내서 제발 집 좀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던 때였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여자. 이렇듯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확정 이익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 방식으로 할 경우엔 민간 업체들이 공공 환수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비용을 부풀려서 수익을 낮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엉터리로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당시 예상했던 개발 이익은 총 6,200억 정도였습니다. 총 이익의 70%인 4,400억을 성남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전에 확정했고 1조 6천억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은 1,800억 정도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쯤부터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총 이익이 1,800억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성남시는 민간 업자들에게 1,100억을 더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계산을 참조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 이익은 9,5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총 이익의 58%인 5,500억이고 민간이 이익으로 가져간 금액은 4,000억입니다. 성남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500억을 환수했고 민간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4,000억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돌발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을 했다면 성남시가 가져갈 총 이익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9,500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의힘이 방해해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성남시가 9,500억을 모두 가져오지 못하고 5,500억만 환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의힘이 100% 공공개발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대장동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대장동보다 많이 환수한 곳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대장동의 절반이라도 환수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그런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장동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공 환수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1,780억입니다. 22년 동안 전국에서 환수한 총 금액이 대장동에서 환수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부산의 LCT는 부산시가 1,000억을 들였지만 환수한 금액은 0원이고 민간업체는 1조 원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했을 때 대장동에서 5,500억을 환수한 것에 대해 적게 환수했다며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공원은 본시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천합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원, 도로 이런 걸 기부천합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표에 나와 있듯이 기부 체납 금액은 공공환수 5,500억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기부 체납까지 다 더하면 환수한 금액이 1조 796억 원이 됩니다.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민간아파트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게 누구인가요? 국민의힘. 10년 전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등장했죠. 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도 모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때 받은 그 대출금 1,100억 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번 대장동 땅을 사는데 사용된 종잣돈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거의 80명 가까이 구속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대장동 관련자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대장동 관계자 중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요.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요. 당시 주임검사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